수다 떨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질 건데요. 평소 때 보셨던 거랑 배경이 조금 다르죠. 정말 수다 떠는 것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편안하게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질문에 맞게 제가 여기 밑에다가 뭐 이렇게 놔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넓은 데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색다르게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쌤에게 물어봐 질문을 써주신 걸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메모한 거를 보셨죠. 거기에서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뽑아서 알려드릴 건데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신 건 어떻게 하루를 쓰는지, 어떻게 시간 활용을 하고, 어떻게 틈틈이 짬짬이 그렇게 시간을 쓰는지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제가 3탄에서 세 번째 시간에서 꿀팁 대방출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에 관련되지 않은 질문에 관한 내용들을 갖고 이 시간을 한번 꾸려 나가도록 해볼게요. 제일 먼저 하늘바라기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책을 좋아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져 읽다가도 급 생각난다거나 이거 해볼까? 이 사람 생각도 나고 생각이 많은 성격입니다. 좋은 팁을 주세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책을 좋아하신다니 일단 그거 칭찬해드리고요. 집중력이 떨어져. 당연하죠. 집중력 떨어집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5만 가지 이상.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 5만 가지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딱 멈춘다? 그거는 사실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면 책을 제가 어수선하고 그럴 때 책을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면 책을 보다 말다가도 잠깐 오늘 저녁 뭐 하지? 잠깐만 내가 내일 할 일이 뭐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아까 전화 왔던 그 사람 나 좀 짜증났었는데 막 이런 맞아 나 까먹은 거 있다. 맞아 이러다 보니까는 책이 이렇게 덮여지고 안 보게 되는 건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할 일 같은 이런 거를 메모를 해놔요. 이런 걸 메모를 해서 이 메모를 해놓고 제일 재미없는 시, 그러니까 다 할 일 하고 진짜 심심할 때 책 봐요. 그래서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24시간 집중력이 높아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할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는 머릿속에 심심해.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뭐를 하세요? TV 볼까? 게임할까? 인터넷 쇼핑할까? 연예인들, 남들 어떻게 사나? 이런 거를 저는 그 시간을 사실은 책을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집중이 좀 더 잘 돼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하늘바라기 님도 책을 좋아하신다면 먼저 오늘의 나의 할 일, 우선순위를 써놓으시고 그거를 다 해놓고 나서 나 오늘 웬만하면 좀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그때 책을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모닝 루틴, 이브닝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닝 루틴은 모닝 루틴에 맞게, 이브닝 루틴은 이브닝 루틴에 맞게 하고 나면 그러면 또 그런 짬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늘바라기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하고요. 김혜란님, 꾸준히가 무너지려 할 때 그때 제가 북쌤 바로 옆에 있다면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꾸준히가 무너지려고 할 때, 당연히 그걸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고요. 꾸준히 무너지죠? 저는 모든 질문의 답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반응은 정상입니다. 꾸준히가 안 무너지고 나는 365일 24시간 난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만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시간 활용법, 그 다음에 하루 경영하는 법이랑 조금 연결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 김혜란님께 한마디 만약에 해드린다면 이건 정상입니다. 꾸준히가 무너질 때. 그래서 한 달 단위, 일주일 단위로 하면 어려워요. 작심삼일 해보세요. 작심삼일은 가거든요.
사람이 오늘 뭔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 결단한 게 있어. 아, 나 이거 꾸준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거 있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한 달 내내 할 거야. 1년 내내 할 거야. 그러면 지칩니다. 어떻게 하냐? 오늘이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시간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면 나 요거 지금부터 화요일까지 해볼 거야. 그러면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큰 목표 앞에서는요, 좀 뭔가 두려워요. 겁나요. 근데 그 목표를 짜게 쪼개면요, 아이고, 요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쪼개보세요. 그 꾸준히가 어떤 건지는 몰라요. 안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쪼개면 못할 거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작심삼일. 그래서 이번 주도 길다 싶으면 아, 나 화요일까지 이거 꾸준히 해볼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에다가 저의 꾸준히 할 일을 씁니다. 물론 이것만 있진 않아요. 다이어리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많아요. 하여튼 수첩이. 다이어리도 있는데 주로 일에 관련된 거는 100% 다이어리에 다 써놓고요. 여기에다가는 그 일 중에서도 오늘 꼭 해야 되는 거를 여기다 목록을 또 따로 뽑고요. 그리고 일에 관련되지 않은 집안에 관련된 거나 내 개인적인 거에는 여기다 꼭 씁니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다 써요. 그리고 뭐가 재밌냐면 이거 제가 쓴 거 보여드릴까? 하여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재미를 저는 느껴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남았네. 요거 7개 빨리 해야지. 이러면서 하다 보면 그냥 저는 잘 되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오늘 몇 시까지 이거 해놓을 거야. 이거 몇 시까지 해놓을 거야. 지칩니다. 사람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가 오늘 밤 10시 반까지 뭘 해놓을 거야. 일기를 쓸 거야. 일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일기 쓰는 게 지겨워져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누구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고요. 그 순간에 가족이 뭐 부탁을 하거나 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기 아까 보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보시면 시간이 안 써 있어요. 몇 시까지 뭘 할 거야? 몇 시까지 뭘 할 거야? 보면 숨 막히고요. 질려요. 그런데 오늘의 할 일이라고 해놓고 시간을 안 써놨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내가 이걸 마무리해야 되겠다. 근데 다 못하죠. 그러면 요거 못한 거는 그 다음 장에다가 어저께 못한 거 다시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혜라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 그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 그거를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해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당장. 다음 주부터가 아니고 내일부터 아니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메모 정리해 보는 걸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김혜라님.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박현아님. 모든 것이 다 궁금합니다. 북쌤 건강관리, 시간관리, 아이들 기본 생활교육, 북쌤의 취미생활,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사람. 저한테 관심이 이렇게 많으셔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생각보다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은근히 밥순이에요. 밥을 참 좋아해요. 반찬보다 밥을 좀 많이 먹는 스타일.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저는 저 스스로를 좀 서울 촌년이라고 해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하여튼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은요. 제가 가만히 좋아하는 사람을 보니까 선진국형 마인드를 갖는 분들을 좋아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막 남 탓하고 막 핑계대고 막 불평불만하고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꼭 선진국 사람이 그런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형의 마인드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좀 매너 있고 이런 분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결국 해내는 사람 보면요. 그 어떤 영화보다도 저는 정말 그 사람의 인생 영화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은 좋아하는 사람, 자기 일에 성취를 이루고 결국 해내고 그 과정 속에 선진국형 마인드를 좀 보이는 그런 분들. 그러면서 이 모국어가 이쁜 분들. 모국어. 그 나라마다의 언어가 있지만 모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그 집안에서 부모님한테 듣고 자란 그렇게 듣고 자랐다고 해서 다 똑같진 않지만 그 영향을 아무래도 받겠죠. 그런데 본인이
그걸 고쳐 나가려면 고쳐 나갈 수 있거든요. 내 의식 속에서 아 나의 모국어는 진짜 좀 별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러냐고가 아니라 그걸 내가 느꼈다라는 건 의식이 일단 높고요. 그리고 내가 내 모국어를 좀 다듬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모국어가 좋은 사람. 모국어가 좋다는 사람 뜻은 곧 이 마음이 이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드리고 북쌤의 취미 생활을 물어봐서 이거를 제가 보고 여기다 뭐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내가 취미 생활이 뭐더라 봤더니요. 물론 책 사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구용품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언제는 문구용품 하울 영상 찍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뭘 또 좋아하나 봤더니요. 아, 책도 제가 이건 작년에 미국 칸쿤 갔다가 미국 공항에서 서점에서 샀던 책인데요. 뭐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내용도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샀냐? 작년부터 제가 영어를 반드시 준비할 거다, 할 거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로 그냥 서점에 가서 이렇게 영어 책을 이렇게 고른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아, 내가 몇 살 때 샀던 그 뭔지도 모르고 샀던 그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아까 오늘의 할 일도 이렇게 빨간 머리 애인 것처럼 이렇게 빨간 머리 애인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지금 됐다 두껍죠? 옛날 같았으면 야 배고자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 할 텐데 요즘은 그래도 다행히 책을 좋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영어예요. 너무 좋아요. 이런 그림 보면. 어쨌든 이렇게 영어입니다. 제가 이것도 왜 구매를 했냐면 영어를 제가 잘하게 됐을 때 이거를 내가 읽고 싶어서 이것도 책장에 꽂아놓고 이렇게 봐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가 좀 덜 지치는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저거 할 거야. 그리고 미루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취미생활 중에 책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책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책을 사놓는 것도 다 책이죠. 그러면서 그중에서가 아니라 취미생활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바시락바시락 거리는 거 보니까 새 거죠. 제가 이게 두바이 갔을 때 이름이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이 탑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두바이 갔을 때 산 책인데요. 이렇게 그대로 가격 택도 이렇게 그대로 좀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놔두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이런 거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다행이죠. 막 명품백에 명품 구두에 막 그런 것만 잔뜩 사놓고 이렇게 옷 안 뜯었다면 난리도 아닐 텐데 다행히 이런 거라. 그래도 조금 싸게 먹힌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유니버설 스튜디오 거기 갔을 때 이렇게 사왔던 건데 요것도 이렇게 똑같은 것도 있네요. 요거 똑같은 거 있으니까 이거 선물로 드릴까? 제가 요거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또 있어요. 요거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놨네요. 2017년 일본 여행 저희 아들하고 딸이랑 갔던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끄적끄적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끄적끄적 써놨죠? 중요한 거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요 뒤도 이렇게 없어요. 사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안 쓰네요. 이것도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저희 지인들한테도 선물로 줬어요. 지금은 어떻게 묶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서. 근데 여기도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18년 4월 20 금요일. 지금 나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다. 꿈이 현실로. 공항에서 나와 저녁 먹고 카지노를 지나 아리아 호텔 7220호. 내가 묵은 내 호텔방 번호. 창문 밖 화려한 네온 사인을 보며 소중한 가족이 생각나 끄적거린다. 앞으로 펼쳐질 5일간의 여행 기대된다. 영주야 기특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사기는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쓰지는 않네요. 어떻게 먹는 건지 까먹었어요, 이것도. 그러나 언젠가 끝까지 쓸 거라는 거. 저 스스로에게 위안을 두고. 또 요것도 제가 미국에서 미국 서점에서 이렇게 산 것도 이렇게 있네요. 오늘 이렇게 자랑하면서도 기분 좋네. 취미생활. 그리고 요것도 제가 너무 예뻐서 샀는데 너무 예뻐서 사갖고 요것도 앞에 이쁘죠? 색깔 너무 예쁘죠?
저 이사하기 전에 침실방 벽지 색깔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도 이렇게 좀 끄적끄적 썼는데 그 위에는 또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근데 요게 3권이나 있어요. 똑같은 게. 요거 3권. 요거 1권. 똑같은 거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밖에 없는 거 드리기는 그렇고 요렇게 4권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어떤 분들한테 드릴 거냐면 댓글로 지난번 수다 떨기 좋은 날 1편 그리고 지금 수다 떨기 좋은 날 2편을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한 거든 새로운 거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거기서 채택되신 분은 제가 선물로 다이어리 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뽑히셔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주셔서 답하신 분들도 다시 주셔도 상관없어요. 워낙에 애청자고 워낙에 이런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뽑히셔도 제가 또 혹시 뭐 가산점을 또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렇게 다이어리 사고 이러는 거를 취미생활로 갖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이수지님 모든 것이 다 궁금하다. 어쩌다 취미가 이런 고상한 것들인지 아이디어가 어찌 그리 무궁무진한지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예전에는 심하면 어떻게까지도 했냐면 운전을 혼자 하고 가다가 뭐가 아이디어가 불뜻 생각이 났어. 근데 그걸 반드시 지금 할 것 같아. 그러면 정차를 해놓고서라도 메모를 해놓고 다시 출발을 해요. 그때 딱딱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때 놓치잖아요. 아까 분명히 뭐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런 적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고 제가 갖고 있는 습관 중에 정말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메모지도 되게 많고 이렇게 노트도 많고 하는 게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거기에 날짜까지 꼭 쓰는 게 제가 언젠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됐을 때 아유 너가 30대 이런 생각들을 했구나. 40대 이런 생각들을 했구나. 별것도 아니었었는데 너는 이때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있었구나. 이런 나의 흔적들, 나의 역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찌 그리 무궁한지는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무궁무진하실 겁니다. 근데 그걸 놓쳐서 내가 메모를 안 해서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메모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언젠가 북쌤 말대로 이거 썼더니 요렇게 써먹네 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경험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영주님, 책을 구매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매하면 좋을까요? 본인의 기준인 것 같아요. 본인의 눈높이. 나는 책을 예전에는 좀 많이 봤는데 요즘엔 정말 책을 좀 안 봤다 하는 분들은요. 제목에 이끌리든 표지에 이끌리든 게임도 재밌어야 하잖아요. 드라마도 영화도 재밌어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도요. 책을 사는 어떤 나만의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이끌리든지 표지로 이끌리든지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책을 새롭게 출간을 해서 그걸 그냥 취미 삼아 산다 하더라도 솔직히 10,000원대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10,000원의 행복이거든요. 10,000원 갖고 뭐 할 수 있을까요? 피자 한 판도 가족들이 다 먹지 못할걸요. 10,000원대 가격으로는. 그럴 정도의. 그래서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점을 가보시든 아니면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를 하시든 그런 걸 한번 들여보신다면 이제 처음에 제목을 봤죠. 그 다음에 목차를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차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거를 한번 골라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앞에 내용도 읽어보고 싶고 뒷 내용도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그게 나한테 습관이 되기 시작하고 물 좀 먹을게요. 물을 안 먹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런 생각 들어요. 야, 조선시대 아니면 하여튼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다시 지금 잠깐 여기 와갖고 나를 만약에 본다면 미친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기계에다가 대고 뭐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시대 그다음에 그 환경, 배경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엉뚱하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참나. 어쨌든 그래서 메모를 한번 해보는 그런 생각을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 이 질문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아까 예고해드렸던 시간 활용, 시간 하루 경영, 시간 경영, 꿀팁, 대방출, 그 다음에 저만의 모닝 루틴, 이브닝 루틴,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하게 영상을 찍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 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시리즈로 계속 할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요거 받으실 분들 질문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수다 떨기 좋은 날을요 제일 많이 보셨어요. 제일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고요. 참 감사하다. 아니 이분들은 정말 천사 없는 날개인가? 이렇게 부족한 편집도 없고 자막도 없고 그런데도 이렇게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이렇게 수다 떨기 좋은 날 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